우리 첫 번째 테마가 원주율이라는 건데요. 그 의미부터 선생님은 좀 제대로 잡아보고 가자고요. 자, 우리가 사실 원주율은 3.14로 우리 친구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. 초등학교 때 원의 둘레 길이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그 원주율 3.14를 사용했었습니다. 자,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원주율이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테마에서 집중적으로 정리 좀 해보면, 일단 원주율,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비율, 이 원주가 원의 둘레잖아. 그러니까 원의 둘레와 관련된 어떤 비율이라는 느낌, 이 이름에서 일단 살짝 감이 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비의 값이냐? 자, 주어진 원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, 그 원의 둘레 길이의 비의 값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고요. 이 원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, 그 값이 바로 우리 개폐들이 잘 알고 있는 3.141592 어쩌고 저쩌고, 우리는 3.14로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, 사실은 이처럼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되는 그런 소수였던 겁니다. 다만 우리가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지금까지는 3.14로 계산해 왔던 거죠. 하지만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이조차도 귀찮다 해가지고요, 좀 깔끔하게 하나의 기호화시켜서 나타낸 모습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. 아마 많은 친구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이게 뭐요? 파이라고 부르는 아이야. 그러니까 왜 얘를 파이라고 부르냐면요, 우리 이 원의 둘레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어해, 요걸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그 첫 자를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누가 언제부터 이 원주율을 파이라고 사용을 했는지 사실 확실치가 않고요. 다만 우리 스위스의 유명한 수학자 오일러가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오일러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또 나름 수행평가 대비 강좌로 우리 역사 속 수학자 이야기 해가지고요, 이제 올려놓은 강의가 있는데, 그거 보시면 또 파이 얘기도 좀 함께 맛볼 수가 있고, 또 수학자에 대한 배경 지식도 쌓일 수 있으니까요. 그거 한번 오늘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무튼 이 원주율, 비의 값이구나. 뭐에 대한?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 길이의 비의 값. 쉽게 말해서 원의 둘레 길이 나누기 원의 지름인 거야. 됐니? 그래서 말 그대로 비의 값이고 이렇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, 이게 중요한 또 원주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. 정리해 봅시다.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. 이제는 3.14도 훌륭하지만 파이로 원주를 기억하자.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은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되는 소수라는 거. 실제로 얘들아, 이게 이 원주율의 값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가장 최근까지 우리 도쿄 대학에서 슈퍼컴퓨터로 발음 어쨌든 그 슈퍼컴퓨터로 이 계속적으로 나누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수점 아래 1조 2411억째짜리인가? 뭐 거기까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올림하고 있다고 하죠. 확실하죠.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되고 있는 소수. 이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요, 뭐라고 부르냐면, 소수점 아래 이게 무한히 한없이 계속된다 해서 무한소수라고 하고, 근데 또 이게 나름 또 규칙을 가지고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,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규칙하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뭐 암기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. 의미 없다 그랬잖아. 그치?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이란 말이 붙어서 우리 파이를 특별히 소수 중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요 용어는요, 나중에 우리가 또 내년 이맘때 우리 중2가 되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될 아이라는 거. 이처럼 수학은요,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. 중1에서 배웠던 것이 중1에서 이렇게 뚝 끝나질 않고 중2, 중3, 고등수학이 되어갈수록 그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거죠. 그 기본에 되는 어떤 그 내용들을요, 우리가 또 제대로 중1 때 잡고 가셔야죠. 자, 원주율 요 정도만 아시면 사실 충분합니다. 이제 원주율을 이용해서 진짜 우리 목표는 두 번째 테마, 원의 둘레 길이와 원의 넓이입니다.